하이닉스가 성과급으로 1억 넘게 준다고요? 우리랑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2026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곳곳에는 무거운 침묵과 분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핫덜쌈이라는 자주 섞인 신조어가 도배되며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죠. 하이닉스에 떨어져서 삼성에 왔다는 이 말은 이제 삼성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풀며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DS 부문 성과급은 연봉의 47% 수준에 그쳐 직원들의 박탈감을 키웠습니다. 실적은 삼성전자가 앞섰는데 보상은 하이닉스에 밀리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굴욕감까지 퍼졌죠. 1등 기업이라면 근로자 대우도 1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조 위원장의 외침이 광장에 울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6만 명이 넘는 삼성맨들이 응답하며 노조 가입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56년 무노조 경영의 상징이었던 삼성의 DNA가 뿌리째 흔들리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맨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실체와 깜깜이 성과급의 문제점을 파헤칩니다. 불과 4개월 만에 10배로 폭증한 노조 가입의 내막, 그 중심엔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반도체 호황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출 332조 원, 영업이익 43.6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의 저울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이닉스의 1억 3천만 원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죠. 하이닉스는 2025년 9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노사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과 나눈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43조 8천억 원의 10%인 4조 원이 넘는 돈이 직원들의 통장에 그대로 꽂힌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봉의 50%라는 단단한 상한선에 막혀 아무리 벌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과급 산정 방식인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 시스템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자본비용을 빼는데 이 자본비용 산정 방식이 베일에 쌓여 있죠. 노조는 이를 사측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깜깜이 기준이라며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회사가 투자를 늘리면 자본비용이 늘고 성과급은 줄어드니 직원에겐 불리한 구조입니다. 2025년에만 52조 원을 투자한 삼성에게 이 투자는 고스란히 직원의 보너스 삭감으로 돌아왔죠. 하이닉스만큼 주지는 못하더라도 산정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게 직원들의 요구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초기업 노조 가입자가 6만 2,600명을 돌파하며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창사 이래 최초로 거대 단일 노조와 마주하게 된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과반 노조는 법적으로 교섭 대표권을 가집니다. 사측의 일방적 결정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파업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피해는 조 단위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의 노사 갈등을 주시하며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보상기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죠. 영업비밀이라는 사측의 방패와 알 권리라는 노조의 창의법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고용노동부까지 이 사안을 주시하며 삼성의 성과급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반 노조의 탄생으로 사측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삼성 법무팀조차 기존의 비밀주의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은 명확합니다. OPI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20%로 상향하라는 것이죠.
또한 50%라는 성과급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여 무한 경쟁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상한을 깬 것처럼 삼성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측은 경영 안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직원들의 동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엔지니어들이 대거 노조에 합류하며 사측의 압박은 극에 달했죠. 이제 삼성의 보상 시스템은 단순한 내부 규정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운명의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3% 인상을 제시했죠. 하지만 노조는 7%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성과급 20%, 룰 도입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것이 노조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사측은 DX 부문의 부진을 이유로 들지만 DS 부문 직원들에겐 통하지 않는 변명이죠. 인공지능 칩 투자를 위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사측과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조. 이 평행선은 결국 삼성 반도체 라인의 가동 중단이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소환합니다. 셧다운 리스크는 삼성 주계도 즉각적인 타격을 주며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의 노동 리스크를 글로벌 빅테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고심은 깊어집니다. 56년의 관행을 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도입된 EVA 시스템은 당시엔 혁신이었으나 지금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투자하면 보너스가 깎이는 구조는 엔지니어들의 사기를 꺾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기반으로 갈아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삼성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지표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투명한 보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엔지니어 한 명의 이탈이 수조 원의 가치라는 사실을 경영진은 잊지 말아야 하죠. 노조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측의 협상 전략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무장한 MZ세대 노조원들은 더 이상 감성적인 호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투명한 숫자가 아니면 그 어떤 복지 패키지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죠. 사측이 제안한 자사주 지급안도 리스크 전가라는 비판 속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임원들만 먼저 챙기는 모습에 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 싸움을 넘어 기업 문화의 패러다임 전쟁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기술 초격차 전략이 내부 갈등이라는 암초에 걸려 멈춰 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HBM4 개발과 이 나노공정 안정화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로 노사 화합이죠. 핵심 인재들은 이미 하이닉스와 글로벌 경쟁사들의 오퍼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떠난 삼성 반도체는 더 이상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의 노동 리스크를 주가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면 삼성의 미래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는 경고죠. 주주들은 이제 경영진에게 불투명한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 등급 하락은 글로벌 펀드들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프리미엄이 노사관계 불안정으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 틈을 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삼성의 핵심 인력을 유혹하죠. TSMC와 인텔은 삼성 엔지니어들을 위한 전용 채용 창구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인재 쟁탈전에서 밀리는 순간 삼성의 30년 반도체 신화는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공장의 불은 켜져 있지만 엔지니어들의 열정은 이미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상은 곧 존중입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삼성이니까 라는 말로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과반 노조의 탄생과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 삼성은 직원들을 소모품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기준 공개는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자본비용 산정 방식을 노조와 함께 검증하는 파격적인 행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약속한 뉴 삼성은 보상 시스템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영지원 TF는 매일 밤샘 회의를 하지만 결국 결정은 최고 경영진의 몫입니다. 당장 수조 원의 인건비가 늘더라도 인재를 지키는 것이 더 값진 투자라는 걸 깨달아야 하죠. 하이닉스의 파격적 보상안은 삼성에게는 뼈아픈 교훈이자 넘어야 할 벽이 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의 노사 협상 결과는 한국 산업계 전체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과반 노조의 힘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며 삼성은 이와 공존해야 합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로 번질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에 삼성의 셧다운은 재앙과도 같죠. 협력사 수만 곳의 생존권이 이번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측은 더 이상 DX 부문의 부진 뒤로 숨어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조 또한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보다는 실질적인 보상 쟁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죠. 7대 요구안 중 성과급 상한 폐지와 20% 재원 확보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하이닉스가 보여준 이익 공유 모델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삼성만 옛 방식을 고집한다면 미래의 인재들은 더 이상 삼성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휴가 제도와 복지 개선 또한 MZ세대 직원들에겐 임금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워라밸과 공정한 보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면 삼성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측의 3% 인상안은 직원들에게 모욕감만 안겨주었을 뿐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보상은 적다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노사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은 오히려 노조의 결집력만 키워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파격적인 양보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상반기의 뜨거운 여름은 삼성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리움에서의 비밀 회의는 아마도 삼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었을 겁니다. 파업 방어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마음 얻기 전략이죠. 비상가동 인력 편성만으로는 고도의 반도체 공정을 완벽히 돌릴 수 없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뉴 삼성의 핵심입니다. 노사 화합 없이는 그 어떤 기술 초격차도 사필귀정일 뿐입니다. 2월의 협상장은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3%와 7%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노사 간의 깊은 불신을 상징합니다. 20%의 성과급 재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회사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척도입니다. 구조적 어려움만을 강조하는 사측의 논리는 이제 직원들에게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6만 4천 명의 거대 노조는 이제 삼성 경영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자사주 1조 원 지급하는 사측의 고뇌가 담긴 카드였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15% 추가 지급이라는 조건도 1년이라는 족쇄 때문에 직원들의 외면을 받았죠. 황금 수갑보다는 진정한 존중을 원하는 것이 지금 삼성맨들의 마음입니다.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직원과 나누려 하기 전에 먼저 투명한 보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임원들만 수천억의 주식을 챙기는 모습에 일반 직원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했죠. 64,898명. 이 숫자는 삼성 56년의 일방 독주 경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과반 달성은 노조에게 강력한 법적 권한과 협상력을 부여했습니다. 교섭 대표 노조로서의 권리는 이제 사측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3자 검증까지 마친 이 숫자는
사측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삼성경영진은 이제 노조를 통제 대상이 아닌 상생 파트너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총파업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삼성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찬성률이 높을수록 노조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고 사측은 벼랑 끝으로 몰리겠죠. 글로벌 테크 생태계가 삼성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 초마다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기술 개발 지원은 곧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송두리째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3일 공식 확인된 과반 노조의 위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측의 당혹감은 사내 게시판과 각종 공지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제는 협상이 아닌 담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결단 말이죠. 3% 대 7%의 싸움은 결국 누가 더 인재의 소중함을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과반 노조의 탄생은 삼성의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라는 명령입니다. 하이닉스로의 이직은 이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탈출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보다 더 큰 것은 삼성에 대한 애사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 책상들이 늘어갈수록 삼성의 초격차는 초격차 가프가 아닌 초격차 디퍼런스가 됩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세계 무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삼성, 그 탈출구는 결국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전공법뿐입니다. 56년 역사의 끝에서 삼성은 미래를 위한 뼈아픈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성과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제반 하나였습니다.